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의 김혜주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7월의 첫날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서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주요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해주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무역 협상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전반에 훈풍이 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강세를 보였고요. S&P 500도 최고치를 경신했죠.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거래량은 다소 줄었지만 투심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글로벌 흐름이 앞으로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은 아나운서 자세한 미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무역 협상 기대가 감쇄한 호재 속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강한 상승 탄력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주요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3% 오른 44,094.77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48% 상승한 23,369포인트, S&P 500 지수는 0.52% 오른 6,204포인트로 각각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이슈와 주요 종목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6월 마지막 거래일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간 디지털세 갈등이 완화되고 무역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주요 촉매로 작용했는데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졌고 글로벌 투자자들도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드러내며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S&P 500은 분기 기준으로도 큰 폭으로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상반기 강한 랠리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달러화는 연초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며 시장에서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약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달러 인덱스는 올해 1월 고점인 110.17에서 이달 97.1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저조한 흐름입니다. JP모건은 달러 가치가 연말까지 2%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고 미국 경제학자 90% 이상은 향후 5에서 10년 내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리 동결 기조와 연방정부 부채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이 달러 약세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상원 절차 투표를 통과하며 금융시장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미국 연방정부 부채를 3조 3천억 달러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청정에너지 전기차 세액공제 축소 조항이 포함되면서 업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은 최종 통과를 위해 하원 재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통과 여부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 간의 AI 인재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메타가 오픈 AI 인재 대거 영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픈 AI는 보상 체계를 재조정하고 샘 올트만 CEO가 직접 인재 유출 방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타는 최근 초지능 개발을 목표로 한 연구소 설립하며 스케일 AI 창업자를 포함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마크 저커버그 CEO가 직접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기업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관련 기술주의 중장기 성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을 보면 오늘 시장은 대형 기술주와 금융주 중심으로 고르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은 2% 넘게 상승하며 시장 전반의 상승 흐름을 주도했고 오라클과 팔란티어도 4% 안팎의 오름세를 기록하며 기술주 전반에 긍정적인 분위기 이끌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증시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는 최근 4월 저점 대비 60% 이상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시가총액도 3조 8천억 달러대에 달하며 글로벌 1위를 굳혔습니다. 이러한 급등세 속에 젠슨 황 CEO를 포함한 이사진의 대규모 자사주 매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황 CEO는 이달에만 약 10만 주를 매각했고 연말까지 최대 600만 주 매도를 예고했습니다. 메타는 상반기 M7 종목 가운데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AI 기반 추천 알고리즘 강화로 광고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고 자체 AI 칩 개발 추진도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AI 출신 인재들을 잇따라 영입하면서 AI 인재 확보 경쟁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부 인재에게는 최대 1억 달러에 달하는 이직 보상 패키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주도권을 둘러싼 빅테크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메타는 기술력과 실행력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업계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차량을 고객에게 직접 인도하며 기술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델 Y 차량이 운전자 없이 공장에서 고객의 집까지 약 30분간 자율주행에 성공했고 머스크 CEO는 완전 자율주행이 현실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애플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독점 소송에 대해 기각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정면 돌파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무부는 애플이 자사 생태계를 활용해 앱 유통과 결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혐의를 제기했으며 법원은 애플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AI 전략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 AI 모델인 애플 인텔리전스 개발이 지연되면서 엔스로픽이나 오픈 AI의 기술을 시리에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애플이 생성형 AI 경쟁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는데요. 반독점 규제와 기술 전략 수정이 맞물리며 애플은 현재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전반적으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증시가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기술주들 강한 흐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라영 아나운서, 오늘은 일라이릴리 준비해 주셨네요. 네, 오늘 만나볼 기업은 지금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산업의 아주 중심에 선 이름이죠. 바로 일라이릴리입니다. 당뇨와 비만 치료제 하나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S&P 500 시가총액 상위권에 올랐죠. 이제 그 시작과 성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역사와 창업자 이야기인데요. 1876년 남북전쟁에 참전한 일라이릴리 대령이 회사를 세웁니다. 목표는 단 하나,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약을 만들자. 당시엔 없던 캡슐형 약과 처방 라벨도 릴리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지금 제약 산업의 기준을 만든 셈이죠. 1923년 릴리는 세계 최초로 인슐린을 상용합니다. 당뇨병 치료에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죠.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후속약인 제프벨트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죠. 이 두 약은 식욕 억제와 혈당 조절을 동시에 잡으면서 글로벌 비만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습니다. 네, 2024년 릴리의 시가총액은 무려 8,500억 달러, 하나로 약 1,100조 원입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바로 알츠하이머 신약 도난의 FDA 승인을 앞두고 있다는 것. 릴리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릴리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가치 바로 환자를 위한 혁신입니다. 신약 개발뿐 아니라 약의 접근성과 비용 부담까지 고려하는 전략. 복제약과 백신 파트너십 확대도 그 일환입니다. 윤리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 역시 릴리가 초창기부터 지켜온 원칙입니다. 한 사람의 신념에서 시작된 작은 제약사. 그 시작이 지금은 전 세계 수억 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한 혁신,
기술보다 가치를 말하는 제약사 일라이릴리. 앞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이들이 써내려갈 다음 장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상 오늘의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기업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죠. 일라이릴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어서 오늘 나온 이슈들도 좀 짚어봐야겠죠. 세연 아나운서, 오늘 뉴스들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들을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3,130선을 돌파하며 약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조기 통과 기대감과 미국 증시 랠리 영향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며 투자 심리가 개선된 데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억 원, 4천억 원 규모로 순매수에 나섰고 개인은 5,6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7월부터 전국적으로 지역화폐가 대거 풀릴 전망입니다. 1차 추경 4천억 원 중 92.5%인 3,700억 원이 지자체에 배분되면서 각 지방정부는 구매, 보유 한도 및 할인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간 발행이 소극적이던 대구, 울산, 대전도 국비 지원이 부활하자 재발행에 나서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양주시는 월 30만 원이던 지역화폐 충전 한도를 100만 원으로 확대했고 광명시 역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7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올해 총 국비 지원액은 1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며 지방정부는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상장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이 공모가 대비 56%에 달하는 등 IPO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테라시스는 공모가 대비 167% 상승했고 인투셀 바이오비주,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주 사태 이후 상장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술력과 실적을 갖춘 우량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는데요. 하반기에는 알지오미스가 일라이릴리와 약 2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뉴로핏도 데이터 공유 계약을 맺는 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상상인증권은 SK하이닉스의 올해 매출 전망을 85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37조 6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목표 주가를 3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BNK 투자증권도 경쟁사 인증 지원과 낮은 수율로 인해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사실상 독주하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3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올해 HBM 판매량은 2배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안정된 수요를 기반으로 점유율 격차를 더 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7월부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기존 도서, 공연 등에서 처음으로 체육시설로 확대했는데요. 입장료는 전액 공제 대상이지만 강습료처럼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엔 절반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현재 전국 1000여 개의 시설이 등록되어 있으며 문체부와 문화정보원은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신규 사업자 모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다양한 이슈들 잘 전해주셨습니다. 이슈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아나운서들의 주식수다, 돈의 맛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경제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숨고르기 끝에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중 한때 3,130선을 웃돌았죠. 연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관세 협상 낙관론과 국내 상법 개정안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훈풍을 일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58%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면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특히 외국인은 1,9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개인만이 6천억 원대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780선에서 개장한 뒤에 강보합세를 유지하다가 0.28%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실까요? 개인과 기관이 매수 포지션 보여줬고요. 외국인이 400억 원 넘게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는 모습이죠. SK하이닉스만 숨고르는 모습 보여주면서요. 2%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는 3% 넘게 강하게 빨간불 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2차전지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에코프로 형제주 동반 소폭 상승했고요. 전반적으로 코스닥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HS 효성은 개장 직후 상한가를 치고 30% 가까이 올라주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오는 8일에 종료됨에 따라서 주요국과 미국 사이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심리가 감도는 우리 국내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알아볼까 하는데요. 세은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DLENC입니다. DLENC가 1일 오전 전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 기준 DLENC는 전거래일보다 13.71% 오른 58,900원에 거래됐으며 장중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이 같은 급등세는 본업 실적 개선과 미국 SMR 시장 확대 수에 대한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KB증권은 DLENC의 목표 주가를 62,000원에서 7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2분기 영업이익을 1,09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주택 원가율 개선으로 인해 이익 창출력이 회복되고 있으며 DLENC가 협력 중인 SMR 기업 X에너지 프로젝트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업 기회 확대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주가는 올해에만 69% 넘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투자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 보인 DLENC, 오늘 장에서 가파른 흐름 보이면서 54,7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DLENC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DLENC는 미국 소형 모듈 원자료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죠. 특히 DLENC는 SMR 프로젝트 입찰 중에 참여 중이라는 소식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런 원전 관련 모멘텀과 함께 DLENC의 향후 주가 흐름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LS전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가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죠. LS그룹이 미국에서 해저 케이블과 전력기계 생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LS전선은 미국 버지니아에 약 1조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짓고 LS 일렉트릭도 텍사스에 새 캠퍼스를 열면서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직접 생산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건 최근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중국산 배제 흐름에 LS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해외 수주가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가 IRA 수혜까지 기대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네, 제가 두 번째로 가져온 종목 제일일렉트릭입니다.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전력 수요 확대 기대감을 힘입어 1일 증시에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전 10시 34분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제일일렉트릭은 전거래일보다 12.73% 오른 11,510원에 거래됐습니다.
IT 컨설팅 기관 한국 IDC는 국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28년까지 약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에 따라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전력기기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강할 전망이며 관세 등 변수로 인해 제품 가격 상승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전력기기 업종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이 투자 심리를 자극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오늘장에서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11,000원으로 종가 마무리했습니다. 네, 제일일렉트릭은 최근 3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장에서도 매수세가 계속돼서 유입되면서 11,510원의 종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최근 3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종목이죠. 특히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와 함께 전력 설비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제일일렉트릭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던 하나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시스템, 요즘 K방산 안에서 정말 주목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은 특히 한국형 사드와 한국형 아이언돔에 들어가는 다기능 레이더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주가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말 그대로 방산 시스템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장비인데요. 하나시스템은 이미 기술력은 충분히 입증된 상태죠. 또 요즘 AI와 통신 기반의 지휘 통제 시스템이 각광받고 있는 만큼 IT 기반 방산 기업인 하나시스템은 앞으로도 방산, 기술 쪽으로 꾸준히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세 번째로 가져온 종목 태광산업입니다. 태광산업이 신규 사업 확대 계획을 밝히며 1일 장 초반부터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오전 9시 30분 기준 태광산업은 전일 대비 5.11% 오른 102만 9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태광산업은 화장품, 에너지, 부동산 개발 분야에 올해와 내년 총 1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예고했으며 이 가운데 1조 원은 올해 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투자 자회사를 통해 뷰티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진행 중이며 관심 업종 관련 신규 법인 설립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이번 투자를 통해 기존 섬유 중심의 사업 구조를 넘어 신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투자 기대감이 반영되며 태광산업은 오늘장에서 상승세 보이다 104만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태광산업 상승 마감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102만 9천 원의 종가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광산업은 화장품, 에너지, 부동산 개발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해 1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태광산업의 사업 다각화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이번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아나운서, 어떤 인물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대기업에서 퇴사 후 창업을 꿈꾸는 사람은 정말 많죠. 그런데 메신저 하나로 산업을 바꾸고 AI와 ESG까지 이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의장입니다. 오늘의 인물로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소개합니다. 김범수 의장은 서울대 산업공학과 출신으로 삼성 SDS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정된 길보다는 새로운 기술 흐름에 주목을 했고 1998년 한게임을 창업해 온라인 게임 시장을 열었죠. 이후 네이버와 합병하며 NHN의 공동대표가 됩니다. 2007년 NHN에서 퇴사한 그는 다시 원점에서 출발해 2009년 카카오를 창업합니다. 모바일 시대에 최적화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만들자.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카카오톡입니다. 출시 2년 만에 1,000만 사용자 돌파. 그렇게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게 되죠. 김범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자회사를 통해 플랫폼 비즈니스를 확장했고 2021년에는 국내 최고 자산가로 등극했습니다. 카카오는 어느새 모바일 생활 플랫폼이 됩니다. 최근 김범수는 AI와 사회적 책임에 집중합니다. 카카오 브레인을 통한 LLM 개발과 AI 데이터 센터 건립,
그리고 자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선언까지. 그는 이제 기술 창업자에서 디지털 철학자로 불립니다. 김범수는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말합니다. 평등한 조직 문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십, 그리고 기술보다 사람을 강조해온 인물이죠. 창업자이자 사상가로 카카오의 방향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김범수는 삼성의 한 사원이었지만 지금은 글로벌 IT 질서의 도전장을 낸 창업자입니다. 기술, 경영, 사회 문제까지 고민하는 플랫폼 리더. 지금까지 인물로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였습니다. 네, 오늘 인물로그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선택과 도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철학을 짚어봤습니다. 기술을 넘어 사회까지 고민하는 창업자의 모습을 앞으로도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아나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결제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원화는 여전히 디지털 경제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리포트 브리핑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완성,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주제로 유안타증권의 리포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왜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이 낮은 디지털 자산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송금과 결제 수단으로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미국, 홍콩, 유럽 등은 이미 제도화에 들어갔으며 우리나라는 웹3, 글로벌 B2B 생태계에서 원화가 점차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화 주권과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장점과 시장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24시간 실시간 결제, 낮은 수수료, 스마트 계약 기반의 자동화된 거래 등 기존 금융 시스템과 비교해 큰 효율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USDT, USDC가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비자, 스트라이프 등도 이를 실제 결제에 적용하며 스테이블 코인의 상용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첫째, 수혜 업종 확대입니다. 핀테크 기업, 콘텐츠 플랫폼,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등 광범위한 업종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예상됩니다. 둘째는 결제 혁신입니다. 송금 비용은 최대 90%까지 줄고 기업 수익성은 최대 100% 이상 개선된 사례도 있습니다. 셋째로는 공공정책 활용입니다. 지역화폐나 복지수당 등 정책수단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정책 효과의 정밀성과 행정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각국의 정책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100% 준비금 요건을 명문화하고 있고 싱가포르나 홍콩은 USD 기반 자산을 담보로 하는 개방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은행 중심의 모델에서 시작해 비은행 사업자까지 확장하는 방향이 유력하며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한국에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줄까요? 우선 고비용 국내 결제 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K 콘텐츠, K 게임, 팬덤 경제와 연계하여 글로벌 소비 시장에서의 원화의 사용처를 확장할 수 있고 웹3 기반의 디지털 금융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 수혜가 되는 대표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등 핀테크 계열사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실물 결제에 연동시킬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페이, 라인페이 등 국내외 결제망을 활용해 글로벌 웹3 결제 인프라로의 확장이 기대되며 실제 동남아 지역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 중입니다. 결제 인프라, 플랫폼, 콘텐츠를 모두 갖춘 이들 기업은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리포트 브리핑 살펴봤습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이 폭증하고 있죠. 가격이 안정적인 만큼 결제나 송금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각국 규제나 발행 구조에 따른 위험 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자산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시장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역할을 해내갈지 또 어떤 규제 환경이 만들어질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미증시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호재가 겹쳤던 하루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K푸드의 글로벌 성장세에 주목받고 있는 기업, 바로 바이오포트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최근 코스닥에 상장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글로벌 유통공룡 코스트코를 통해 세계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국내 식품 회사입니다. 먼저 SK증권은 바이오포트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23,000원으로 현재 주가 대비 100% 이상의 상승 여력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2026년 예상 주당 순이익, 즉 EPS 1,906원에 목표 주가 수익 비율 12배를 적용한 수치인데요. 바이오포트의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꽤 합리적인 기대치로 평가됩니다. 바이오포트는 2004년에 설립됐고 2025년 5월 스펙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스낵, 음료, 액상차 등 K푸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고 특히 코스트코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3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수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절반에 달합니다. 바이오포트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이 회사의 히트 제품과 코스트코 납품 이력입니다. 대표적인 인기 상품으로는 후라이드 오징어, 유자 생강차, 파우치 음료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제품만으로 작년 수출액 약 35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히트 제품들은 전략적 유통 채널인 코스트코를 통해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퍼졌고 이른바 제품, 채널, 지역이라는 선순환 성장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고 코스트코 같은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고 또 그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로 뻗어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이오포트의 제품이 이렇게 빠르게 성공했을까요? 바로 제품 기획력입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제품을 다 만들고 마케팅을 시작하는 반면 바이오포트는 제품 개발 초기부터 코스트코 바이어와 긴밀하게 협업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 메가 히트를 기록한 후라이드 오징어 튀김 스낵은 출시 15개월 만에 미국 코스트코 619개 매장에 입점했고 무려 92만 봉지가 판매됐습니다. 또한 유자 생강차의 경우 미국 소비자들이 면역력과 목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 착안되어서 기획됐고요. 결과적으로 미국, 호주, 유럽 등 다양한 시장에 퍼져나갔습니다. 올해도 바이오포트는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인데요. 비빔밥, 잡채, 고구마 프라이즈, 수박 주스 같은 식사 대용 HMR 제품이 포함되어 있어 기대감이 큽니다. 이런 제품들은 기존의 간식형 K푸드에서 식사형 K푸드로 영역을 확장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채널 측면에서도 매우 큰 변화가 있겠습니다. 바이오포트는 이미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 9개국의 665개 코스트코 매장에 진출해 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14개국, 890개 매장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입점률은 무려 74%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럽과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본격화됩니다. 프랑스, 스페인, 독일의 레베 같은 유통사, 그리고 중국의 샘스클럽, 세븐일레븐, 로손 등이 주요 진출 채널로 꼽히는데요. 이 중 샘스클럽은 중국의 월마트 계열로 코스트코보다 매장 수, 회원 수, 매장당 매출이 모두 2배 이상 큰 유통 채널입니다.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면에서도 기대감이 큽니다. 2025년 예상 매출은 883억 원, 영업이익은 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1%, 28%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올해 초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 관세, 노동 감사 강화, 상장 관련 비용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대부분 해소됐고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2026년에는 매출이 1,074억 원, 영업이익은 103억 원까지 증가하며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은 9.6%로 전망되며 이는 스낵 중심의 매출에서 점차 고마진 제품인 HMR 비중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바이오포트는 제품 개발력,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 안정적인 코스트코 납품 이력, 신제품과 신시장 확대라는 네 박자를 모두 갖춘 K푸드 수출 전문 기업입니다. K콘텐츠와 함께 전 세계에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바이오포트는 식품업계의 엔터주처럼 글로벌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리포트 브리핑이었습니다. 통신 관련 리포트인데요. 통신 서비스 7월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의 하나증권 리포트입니다. 이 최근에 통신업종을 둘러싼 투자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라는 이 두 가지의 강력한 모멘텀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통신 3사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배당이 확대되고 또 주주이익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통신업종이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적과 정책 기대감이 동시에 더해지면서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7월 통신업종을 둘러싼 주요 흐름과 핵심 투자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신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했습니다. 7월 투자 매력도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번 평가의 배경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 정책 수혜 가능성이 동시에 반영됐습니다. 통신업종은 본질적으로 높은 배당 성향을 바탕으로 이 전정적인 주주이익 환원 기조가 강점으로 꼽히는 종목인데요. 여기에 2분기 실적 개선 흐름과 함께 정부의 규제 완화, 또 정책적 지원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 3사 같은 경우 과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익 성장과 배당 안정성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이런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투자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요. 이 7월 같은 경우 통신업종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집중되는 시점인데요. 이 하나증권은 통신 3사 모두 1분기 대비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수익이 2분기에 75% 이상 반영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인건비와 제반 경비 절감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실적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KT 같은 경우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도 함께 부각이 되고 있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LG U+ 같은 경우에는 역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비용 구조 조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비용 부담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마케팅 비용 감소와 함께 실적 쇼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파수 대할당, 또 5G 투자 확대, 신규 요금제 논의 같은 업계 전반의 정책 변화도 실적과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도 함께 봐야겠죠. 특히나 이 배당 관련 이슈가 시장의 관심을 한껏 끌고 있는데요. 이 최근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35% 이상 배당 성향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배당 소득세를 분리 과세하겠다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신 3사의 평균 배당 성향은 이미 50%를 넘어선 효자 종목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정부 차원의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와 맞물려서 고배당 업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의지도 꾸준하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 흐름이 구체화될 경우 통신주를 포함해서 고배당 종목, 전반적으로 새로운 추급 주체들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될 경우 특히나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수급 유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SK텔레콤의 세후 배당 수익률은 4.7%에서
최대 5.4%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 시중 금리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대안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7월에는 실적 외에도 다양한 통신업계 이슈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5G 주파수 확보 경쟁, 또한 국내 LTE 주파수 재할당, 신규 요금제 논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이러한 국내외 주파수 관련 이벤트들 통신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통신 3사 중에 KT의 투자 매력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KT 같은 경우 올해 주주이익 환원 규모가 9천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역대 최대 실적, 또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 하나증권에서는 최선호 종목으로 KT를 꼽았습니다. 단기 투자 매력도 역시 KT가 가장 높게 평가가 됐는데요. SK텔레콤은 실적 우려 해소와 정책 수혜 기대감, 또 LG유플러스는 실적 개선과 자사주 매입 소각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오늘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리포트 함께 요약도 해봐야 되겠죠.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통신 서비스 업종이 단기 실적 반등과 함께 중장기 구조적 성장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높은 배당 수익률, 정책 수혜, 또 주파수 관련 기대감, 주주이익 환원 확대 같은 것들이 동시에 이런 모멘텀들이 맞물리면서 이 투자 매력도가 부각이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인 실적 개선 흐름과 안정적인 배당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통신업종 전반에 걸쳐서 투자 심리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기업으로 살펴보면 KT는 실적과 주주이익 환원 기대감, SK는 배당 매력도, 또한 정책 수혜 가능성, 그리고 LG유플러스는 비용 구조 개선, 또한 자사주 소각 정책이라는 것이 각각의 투자 매력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굉장히 접근 전략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증권의 통신서비스 7월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실적과 또한 정책 기대감 동시에 들어오는 이 지금의 모멘텀이야말로 통신주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리포트 함께 보시면서 이 통신주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 줄평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면서 조금은 영향을 받는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나영 아나운서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장은 말 그대로 강했던 장세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단기 이벤트보다는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전략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상반기 급등에 따라서 조금은 대비를 해두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세연 아나운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미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술주 강세와 금리 인하, 그리고 무역 완화까지 겹치면서 상승 동력에 탄력이 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장은 믿고 투자하는 미증시라고 한 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방송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는 구혜리 앵커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동안 한 줄평 많이 해왔는데 오늘 가장 좀 떨리고 만감이 교차하는 한 줄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경제 잡학사전 1회부터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이 잡학사전을 한 장 한 장 채우는 마음으로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랑 주셨던 것처럼 저희 경제 잡학사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김혜주 앵커와 함께하는 경제 잡학사전 많은 사랑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재충전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구혜리 앵커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